저는 오늘 특강으로 시설 보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칭 저는 보아 유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부감 있고 불편하시면 사실 조금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극히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립어머중학교에 체육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아사랑협회장으로 조금씩 사회를 좀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 잠시 소개는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저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저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친구들과 패싸움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중졸로 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자주 못 봐서 남남으로 지내고 있고요. 저희 이제 여자친구도 지금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느냐?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혼자 성장했지만, 그 성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인가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재 사진을 보시면 제 옆에 있는 분이 시설 원장님이십니다. 전대미문의 처음일 것 같아요. 아마 결혼식 때 원장님이 혼주석에 앉은 건 처음이지 않을까. 그만큼 저는 보육원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만큼 그 시설에 대한 감사함으로 혼주석에 시설 원장님을 모셨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사무실 직원 선생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의 따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축하해 드렸는데 혼자 자랐지만 이렇게 큰 어떤 보호망 아래서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이 사무실 직원 남편분의 따님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참 저는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가족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 왼쪽 오른편으로 보면 다 여자분이시죠. 다 보육사님들이십니다. 참 특별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시설 보호 말씀드리면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일 수도 있고 또 저의 삶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나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 1%에 속하는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세 딸이고요. 제가 근무한 학교입니다. 학교를 보여드리는 건 제가 어렵게 성장을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교사로서 보람을 가지고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은 EBS에서 나온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고아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고아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강사이면서도 저는 교사로서 교육이라는 게 사실 보육과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중앙중학교 있을 때는 제 시설에 동생들이 이 학교에 있었고요. 심지어 김천 여중에서는 그 아이를 담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자제반 친구와 연락을 하고 그 친구에게 그 멘토로서 이제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러한 공개하는 것이 사실 힘들었는데 2년 전에 드디어 공개는 하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현재 여기 제가 있는 어모중학교에도 시설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해서 왔고 특별한 큰 사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아이들의 시설의 문제점이나 또 보육사님들의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이죠. 제가 좀 빠르지만 좀 나중에 녹화 방송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또 경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뭐 자료전이며 또 여러 가지 뭐 연구대이며 여러분 그래서 이와 대한 뭐 토익 시험도 치고 해서 지금 학교 체육 대상 전국에서 교사에게 가장 주는 큰 상을 받았고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책은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라는 책입니다. 한번 꼭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읽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저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잘 관심 가져주시면 또 후속작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나행꽃TV 구독하셔서 들어주시고 또 좋은 댓글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설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시설이 가정답게 만들 보다 노력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저는 1981년도에 입소를 했고요. 2002년에 월드컵이 있는 해에 아마 이렇게 퇴소를 했습니다. 네, 유일한 어릴 때 사진입니다. 더 이상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네, 되게 사실 되게 불만입니다. 네.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주셨어야 됐는데, 제 어릴 때 아마 중학교 1학년으로 생각되는데, 예, 엄마가 되게 나이가 있으시죠. 예, 그래서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이 엄마가 오시면 다른 분들이 되게 너희 엄마는 왜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 할머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죠. 가운데 있는 저 에밀레종입니다. 경주 박물관 앞에 있는 에밀레종. 종 치면 에밀레라고 하는 그 종이죠. 그 앞에서 이렇게 시설에서 단체 그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 발 앞에 있는 녹색 그 작은 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알죠, 여러분? 흰 옷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작은 연두색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2년 전 한글날에 폐암으로 하늘나라에 묻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어서 제가 장례를 다 치러주고 정말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2명 정도가 같이 장례식에 와서 우리끼리 그러니 국가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장례를 치르고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잘 살아서 50명이 와가지고 장례를 그래도 예, 큰 마이너스 없이 잘 마쳤고 남들 모르게 저 야산에 나무 밑에 유골인가요? 뿌리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서울에서 어렵게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갔고 제 오른쪽에 있는 제 왼쪽에 엄마 맞은편에 있는 제 왼쪽에 있는 친구도 제 동기인데 이 친구도 자립을 하다가 20몇 살에 술을 먹고 검은 봉지를 덮어 쓰고 그때 이제 질식사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립 이후에 정말 스스로 남들은 자립수당 주면 다 제대로 성장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하나 그때 옆에 잘 챙겨주지 않으면 힘든 사례가 있고요. 자, 옆에 보시는 거 이제 생일잔치 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죠? 불꽃을 흔드는 형 바로 뒤에 있습니다. 3살 형인데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예. 덩치 차이도 많이 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일 무서운 형들도 있고요. 시설 교수님도 계시지만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시설은 그 감옥의 비유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 요즘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졸업식과 우리 시설에서의 남자들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축구하는 사진 보면 사실 그립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대로 축구를 하고 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항상 정상인데 이러한 연중 행사로 아이들의 어떤 그 끈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함께 이런 사례들은 정말 저에게도 큰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또 교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최근에 2주 전에 나왔던 단비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친구 아빠가 을차례 시킨 날 보냈지만 하루는 친구와 제가 싸움을 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붙잡혀 가가지고 저만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사실은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그 친구 앞에서 그 무시를 당한 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큰 상처로 남아 있기는 하고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아직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뭐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마이뉴스에 나오는 이제 다른 기사입니다. 엄마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었고요. 너무 엄마가 매일매일 바뀌는 이런 사례. 여러분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보호시설에 보육사님으로, 선생님으로 엄마로서 근무하게 될 텐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오랫동안 그 아이를 보살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다 쟤는 괜찮아, 잘 모르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끝내는 남는 거는 정말 정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어려움 그런 것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시설 보호 경험을 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가족이 가족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았는데 최근에 작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시설에 원장님과 다른 보육사님의 뭐 성폭행이며 그리고 여러 막 근무 상황 근무를 잘하지 못해서 폐쇄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는 10년 동안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퇴소하고 나면 또 남남이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있으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인 듯 엄마가 아닌 듯. 제가 살을 때는 엄마라고 부른 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 그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이모, 삼촌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이모, 삼촌, 심지어 그룹 홈이나 전기탁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생각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와 상관없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강요. 아까 강의 때 여러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참여를 해요. 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죄송하지만 김유나 학생이 계신데요. 집에서 엄마가 너 무슨 프로그램 해? 심리교육 받아. 정서 상담 받아. 너 무슨 교육 받아? 경제 교육 받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자꾸 그런 프로그램을 시켜서 그러나 요즘에는 의사를 존중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사무실과 많이 싸우기도 하죠. 네 번째, 자신만의 공간 부재로 인한 심리적 문제. 여러분, 외로움은요, 함께 있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기지 않아요. 여러 명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시설 공간을 제 공간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자신만의 공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기쁠 때는 기쁘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을 먼저 학교처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사와의 관계, 사무실 직원과의 관계. 왜냐하면 집에 있는 선생님께는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두 개인 거예요. 트랙이 두 개인 거예요. 보육사님께는 안녕하세요 잘 보이고 또 사무실 가서는 싸우고 반대로 또 사무실에서는 잘 보이고 보육사님께는 잘 안 보이고 참 이게 소위 말하는 집에 엄마 이모가 같이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한테 장단을 맞추자니 이모가 나무라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결국 2는요 아동의 인권 보장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습관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참 보육사님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외람되지만 보육사님 하시려면 정말 마음을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는데 인권 보장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깨우는 것도 사실상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밤에 늦게 자니까 참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서 올바른 통제된 삶 지도가 힘들고 있다.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 제 중학생인데 9시 되면 핸드폰을 반납을 하거든요. 됐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와이파이가 무제한으로 계속 쓰고 있어서 정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미디어 중독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가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도 너무 안타까운 건 경기선 지는 아이들의 돌봄에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시급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립교육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립교육을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뭔가 또 어떤 강제성을 없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아이들 특성에 맞게 실시를 해야 되고 이 자립교육을 했다고 다 했다고 해서 자립 이후에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시설에 맡겨진 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시설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좀 없다라는 생각. 무엇보다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그래도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나 조금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2년이라는 그 군대 안 가는 2년의 시간을 너무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최근에 제 유튜브에도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설의 실태인데 2년마다 음악가 바뀌는 경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에서 조금씩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는 왜 족보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역사 선생님께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에 대한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 제가 어릴 때 이모 그리고 삼촌 이런 말 어떤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조카들이 8명 가량 있는데 제가 고모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 이 왜 없느냐 그리워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적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정말 외람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가정에서 양육 방식을 받았다면 그러한 양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부모님의 어떤 양육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전부 어떤 엄마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께서는 너무 깔끔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청소 안 한다고 혼내고 옷 제대로 안 벗는다고 혼내고 혼내는 것도 한두 번 혼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찰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넘어가고 도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당당하게 살도록 지도한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아이들이 어디서 예를 들어 버려졌는지 부모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원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나중에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정체적을 못 찾으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아들이 당하는 차별, 사회적 편견 함께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가정처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시설에서 저를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폐다, 보육원의 적폐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거죠. 보육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당했던 뭐 성폭행이나 그런 거 다 빼고요. 그래 엄청나게 맞은 거, 도구를 하는 게 맞은 거 다 뺐습니다. 사실 이 책을 잠시 내기 전에 보육원의 원고를 보여드리고 책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보육원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지 마라. 제가 21년 동안 산 집인데 왜 내 집인데 그러다 제 너무 이기적인 제 생각이지만 저는 저의 어떤 저의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은 그 가정이라는 그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지 마라, 원고에 이 내용 빼라, 저 내용 빼라. 그래서 제가 다시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또 말하면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방문을 했지만 이 말이 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도 보육사님이지만 일단은 아동 권리 보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저를 꺼려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좌우명처럼 시설의 자랑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로서로 또 제가 내일 모레 그 시설에 운영위원회 감사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제가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도 하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또 길어지죠. 어떤 기자님이 오셔서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입양을 300명 정도 보내는데 입양이 어려운 점 그리고 보육사님들의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을 저와 함께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근데 원장님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께서는 그 기사를 안 쓰면 좋겠다. 라는 것을 그 다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시설에서 어떠한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파고든다는 거죠. 괜한 부스럼을 일으키기 싫다는 거죠. 이래서는 보육원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부탁이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육사를 근무하신다면 제도권 안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아이들의 돌보아 주되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겪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 차별, 밖에 나와서 어떠한 차별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이러한 책들, 원초적 상처, 선량한 차별주의자, 나도 모르게 쓰는 차별의 언어,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만든 세상을 지켜준 아이들, 이런 책들을 읽었으면서 보육원에서 먹고 마시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회에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차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